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 철룡 아래 사과바다와 함께 백리 청춘 과운으로 이름난 고산과수 종합농장에서 올해에도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는데 농장적인 오일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배로 장성했습니다. 경야는 김동훈 동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7월 23일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농장을 찾으시어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화 집약화하고 농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야하는 청성지께서 2013년 6월 3일에 오시어 몸소 자리를 잡아주신 전망대입니다. 그로부터 한 해 후인 2014년 7월 23일 또다시 우리 과수 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야하는 청기성지께서는 여기 전망대에 서시어 눈뿔이 아득하게 펼쳐진 과수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가고 전령 아래 사회주의 선경, 인민의 일상량이 활짝 꼽혀나고 있다고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시상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시며 끝간데 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커다란 기쁨 속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바쳐가고 있는 6.18 건설 돌격대원들과 우리 농장 종업원들의 수고도 감높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육 소개시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1947년에 창설된 고산과수 농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속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 생산 기지로 존경되었다고 전령 아래에 대규모 과수 농장이 펼쳐진 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깊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무릉도원으로 도잘 꾸리고 도 많은 과일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으로서 농장 역사의 갈피갈피를 세세연년 빛나게 기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역 확장 공사를 제날더에 완공하고 과일 나무들의 생육 상태를 더욱 개선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두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농장에서는 모두 24가지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품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야하는 청구성도께서는 과수농장마다 기후 조건이 다른 것만큼 어떤 수종이나 품종의 사과나무를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과수농장에 다 심을 수 없다고 자기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단위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고무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부 다 사과 생산량을 누리자면은 사과 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해야 한다고 사과나무를 어린이 다루도 관리하고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요. 사과나무들이 감염과 폭우, 올겨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하는 것과 함께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쳐야 과일 평년을 알아올 수 있다고 그 방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지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도 정해주신 경야하는 청소동지께서는 농장을 다녀가신 이후에도 가수 작업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서 수많은 윤종기자들과 솔비들을 보내주셨으며 새로 입사하는 살림집들의 사랑의 문화용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경야하는 청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속에 우리 농장은 대규모 과일 생산 기지로 뜻깊은 철령 아래 과일 향기, 사과 향기가 넘쳐나는 충충가운으로 몰라보게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에 의해서 구울지의 청춘 과원으로 둔변된 고산과수 종합농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른 한벌경축 우표 졸람의 영원한 전승의 역사가 22일 조선 우표 전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신 우표들이 졸라매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한 세대의 부제국주의 강덕을 타승하시고 주체조선의 전승 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불면불위의 혼신과 로고로 더국소의 길을 이어가시며 치열한 반지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세계 최강의 국가 방위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의와 명예를 만방에 높이 떨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만고불멸할 업적을 반영한 우표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졸라매에는 평양시안의 우표 애호가들이 수집해서 내놓은 다양한 우표들도 출품됐습니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갈 온나라 인민의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는 속에 최태성 전쟁노병과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전쟁노병 최태성 동지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1211고지 방위 전투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노병 동지는 청소했던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세련된 용도의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전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영적 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성 전쟁노병은 새 세대 청년들이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견줄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조국을 백돌불굴의 전승국으로 빛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른 한돌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년학생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전승세대의 가장 고귀한 애국유산인 공화국 깃발들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돌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분 200개에 달하는 공화국 깃발들이 전승의 유산으로 애국의 교과서로 귀중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넘겨주고 손자에게 물려주면서 우리 전승 세대는 자기들의 애국의 녹시스민 이 공화국 깃발을 공화국과 자기 가족, 우리 후대들의 운명을 연결하는 갑오 중의 갑오로 간직해왔습니다. 2013년 7월 전승기념관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근위 서울 김책제 4보병사단 제18보병연대 3대대 구중대 전투원들이 높이 휘날렸던 이 깃발을 보아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에 젖은 깃발이라고, 이 깃발 앞에 서면 누구나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영전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와 발을 선뜻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절들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중한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 영주의 정신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의 공화국 깃발들에 생생히 빗겨 있습니다. 바로 이 공화국 깃발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용감한 우리 312여 땅구병들이 적의 아성인 괴뢰중앙청에 높이 휘날렸던 공화국 깃발입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열병식 때 바로 우리 땅구병들이 서울해방 상징 정대의 선두에서 이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 저개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된 공화국 깃발을 생각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폭의 국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가칠봉의 공화국 깃발로 불리는 바로 이 깃발입니다. 전장에서 군인들의 정신적 표대인 깃발은 언제나 적들의 첫째가는 표적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원수들의 총과 포탄이 집중되는 깃발을 든 기수는 전우를 박차고 일어서는 첫 순간부터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원수들의 흉탄에 기수들은 하나둘 계속 쓰러졌지만 이 깃발은 순간도 멈춤 없이 거지를 향해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렸습니다. 가칠봉을 점령하기 위한 그 전투에서 이 공화국 깃발은 중대 민청위원장이었던 박지영, 전사 김숙만, 박태령 동지를 비롯한 12명의 기수들의 손을 꼽혀서 거지 위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는 불타는 낙동강의 용사들과 적구전선 부대들, 인민유격대와 나어린 소년들이 휘날리던 수많은 공화국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탄 용사 리스버그 공이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가슴속에 간직했던 공화국 깃발을 자기 전우들에게 넘겨주었고 또 그 깃발이 오늘은 우리 저개방전쟁 승리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은 없다는 영웅의 그 숭고한 정신세계는 그가 품고 싸우던 이 공화국 깃발이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소했던 우리 공화국을 영토선으로 우리 인민과 군대를 자주적인 군의병으로 떠올린 전승기념관의 공화국 깃발들은 영성과 승리와 정의의 상징으로 전해질 공화국의 제보입니다. 참관자들은 준엄한 전하의 나날 우리의 국기를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떠올린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과 넋을 영원히 계승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애국의 땀과 열정으로 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온 전 세대들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생산 정상화, 생산 활성화의 동험을 세차게 우리고 있습니다. 청진화학섬유 공장에서는 화학섬유 생산에서 전성기를 마련해 가던 1960년대와 70년대 전세대 노동계급이 발휘한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적극 따라 배워 생산을 정상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정비보강 사업과 생산공정 완비를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학섬유 3만 톤 생산 능력을 도성할 때 대한 영예로운 가업을 바로 우리 공장에 주시었습니다. 이런 크나큰 믿음을 받아오는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5월 12일 돌격대를 도직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면서 3만 톤 능력 확장 공사를 1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냈고 공장의 노동계급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여 특히 1966년에는 1970년대 당시 인견직장 조사공으로 일하던 박영순 동지는 새 세대들에게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끝낸 저 세대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감명 깊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약하게 일했습니다. 옹진광산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 세대 노동계급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해서 광산 안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순결한 양심과 헌신으로 당 결정관철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당의 결정과 지시에 대한 무조건성으로 전설 속의 천리마를 안아오고 조국 역사에 감 높은 삶의 자욱을 남긴 전 세대 광부들의 투쟁 모습은 지금 새 세대 광부들을 100배로 분발분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가장 준엄했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천리마 시대를 탄생시킨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묵과 정신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지금 현행 생산을 내미는 것과 함께 장마철에도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 수 있게 배수계통을 확장하고 마광기를 증설해서 광속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면서 날의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10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 지금 각지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변화되는 기상 조건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재해성 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군에서는 큰 물과 폭우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에서는 신흥농장에서 속담천, 유포농장에서 유하천을 비롯해서 군 안에 수십 킬로미터의 강하천들과 배수로 바닥 파기를 진행해서 통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배수 양수장들에서 설비 정비와 보수를 실속 있게 해서 논뼈가 침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여포구역 소신남새 농장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상태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논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논뼈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면서 논뼈가 침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포전 물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함주군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배수로를 비롯한 물길 정리 작업, 양수기와 전동기의 만가동 보장을 비롯해서 있을 수 있는 일기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긴장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한 군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장 안의 모든 포전물을 현지 답사하여 위험 개소를 구체로 장악하고 이에 맞게끔 배수로 정리 사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해마다 이거 침수되고 나던 농산 3작업한 세정보에는 특별히 힘을 넣어서 비가 오는 쪽쪽 물 푸단하니 한 평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거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는데 고농도 종합 영양액을 비롯해서 입덧비료 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곡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폭우와 많은 비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된 데 맞게 우리 작업반에서는 수로 가식에 총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물 통과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종전보다 수로를 더 넓고 깊게 이렇게 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동력 설비들에 대한 재점검을 다시 철저히 해가지고 큰 비에 논뼈가 침수되지 않게끔 물을 제때 뽑을 수 있게끔 양수동력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이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섬소성 상락시 책수연에서 19일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가 났습니다. 산사태로 다리가 무너져 1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쿰평 주석은 구제 및 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구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며 주변의 사고 요소를 치밀하게 조사해서 재해 재발을 막을 때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최근 K.3 신형 코로나 변이 비루스 감염이 도쿄도와 교수, 오키나와 등을 중심으로 전국도 규모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만도 K.3 변이 비루스 감염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7월 20일 이 나라의 언론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의 제11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율사병 등으로 인한 구급 이송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부하가 심각하게 걸리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K.3이 JN.1보다도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이 강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K.3을 감수해야 할 변이형으로 지정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자연 에너지 생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에 따르는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연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사막이나 바다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보장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먼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자면 전 지구적인 전력망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50년경에 가서 전력망에 대한 구조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실현되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실리는 매우 크며 세계적인 환경 오염을 막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재조립형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철통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특수한 피막 재료와 자동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먼저 압착로라를 이용해서 100도씨의 온도에서 두께가 매우 얇은 방막을 양철판들에 부착시킨 다음 레이저 빛으로 철판을 절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철통 리용 시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의 화학 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가스를 이용하던 재래식 방법에 비해 연료와 원료를 훨씬 절약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 절단기를 이용해서 양철통의 뚜껑과 밑부분에 이용되는 우용 철판을 절단하는데 이때 매 구멍들 사이의 간격은 0.8m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자투리가 매우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절약되는 자재량은 한 해에만도 8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장마 전선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동반도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 기간 7월 하순 평균 강수량이 거의 절반에 해당한 평균 51.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더블로 종합된 강수량을 보면은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적은 양의 비가 내린 반면에 이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표됐던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그리고 개성시에서 평균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도 여전히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자주 비가 내리고 특히 25일에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6일과 27일 사이에는 이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선 덥고 습한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약해지는 장마전선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천내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이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려서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과 평원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 서해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요리 시간에는 만들기도 쉽고 또 입맛을 돋궈주는 해국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감에 따라서 여기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밀가루 가공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 기술과장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밀가루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하나, B2, PP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타민류들과 강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밀가루로는 빵, 과자, 국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기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에서 만든 이 석송국수를 가지고 경흥 운하수 음식점 주방장 박경수 동지와 함께 해국수를 만들어 봅시다. 해국수는 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입맛을 돋궈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꾸미로는 어떤 것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횟감으로는 살이 연하고 기름기가 적은 넙치나 명태, 낙지, 조개 등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며 여기에 오이나 미나리를 곁들여 낼 수 있습니다. 저 해국수는 녹마나 메밀 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밀가루 석송국수를 가지고 해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밀가루 석송국수는 15 내지 20도씨 되는 찬물에서 40분 정도 불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석송국수를 찬물에 불 끄겠습니다. 식초에 재웠던 명태의 물기를 가볍게 짠 다음 여기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소금과 삭감가루, 참깨, 참기름, 식초를 두고 고루 무치겠습니다. 회를 치는 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국수에 이용하는 횟감은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우선 이거 선도가 좋은 수산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는 식초에 재우는데 이것은 첫째로 살균 작용을 하고, 둘째로 수산물에 있는 물기를 빠지게 하며, 셋째로 맛을 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를 맛들이게 한다면은 2시간 정도 재워서 꾸미로 이용해야지 수산물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이는 절반 갈라 고드름 모양으로 얇게 썰겠습니다. 해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면서도 새콤달달하고 또 명태회와 밀국수의 쫄깃함이 잘 어울리는 게 별맛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해국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맛입니다. 이 해국수는 가정들에서 손쉽게 만들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